안녕하세요. 김정은의 경제TV. 오늘은 민노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민노총은 보라. 노동자 해방구 아르헨티나가 망한 것을. 좀 제목이 거창하죠. 네. 민노총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주인이 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명한 위원장이 구속 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네. 혐의는 국회에 난입한 그 혐의,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국회 담장을 막 넘어가지고 막 그러고 그런 혐의, 그런 사태 때문에 구속이 됐고, 그리고 이 사람이 구속이 된 이유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구속이 된 거예요. 사실은 말이죠. 우리나라 검찰들이 이 구속을 남발하는 건 참 문제 있어요. 우리 국민들도 사실은 이 잘못한 사람은 무조건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긴 해요. 왜냐하면 법치국가에서 모든 사람은 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구속시키면 안 돼요. 우리는 구속이라고 하는 게 거의 원칙처럼 되어 왔었잖아요. 그냥 무조건 잡아넣는 거죠. 검찰이 꼭 무슨 사법부인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의 김명한 위원장의 태도가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검경 당신들 책임을 물을 거다. 책임이 있을 것이다. 이 신문기사에 나와 있듯이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이걸 보통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나라의 주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청와대가 말을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하야 운동도 벌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인과 같은 그런 이 사고방식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 민노총을 비롯한 노조, 강성노조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방향은 소위 노동해방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노동해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 노동자가 자본가를 타도하고 그래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경제학의 원리로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보통 시장 경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거죠. 자,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 또 사장이 주는 대로 받아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서로 계약을 하는 건데 나 얼마 줄 테니까 올 거야? 싫으면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생각은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또 사장이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장은 늘 착취를 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노동이 해방된 상태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시키는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받을 거야. 네가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고 회사 사정을 봐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받을 거야. 이런 게 쉽게 말하면 노동해방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된 것이 있느냐?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과거에 1981년부터 1997년 사이에 기아자동차, 바로 노동해방이 이루어졌던 바로 그 기업입니다. 사람들은 국민기업이라고 불렀고 또 노동자 자주기업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른 바로 그거예요. 왜 여기에 있는 오너가 없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기아자동차는 오너가 없었습니다. 김선홍이라고 하는 전문 경영자, 이 사람은 자기는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노동자의 대표다. 대표 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경영한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어떠했는가? 회사가 느슨했죠. 누구 잔소리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죠. 그야말로 일하고 싶으면 일하는 그런 회사가 됐어요. 근로조건은 어땠느냐? 근로조건 좋았죠. 임금도 좋았어요. 자, 그런데 그게 오래 갈 수 있겠어요? 차가 잘 안 나와요. 차 원가가 매우 높아요. 팔아도 적자가 나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적자가 나면 자기들이 월급을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적자가 안 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높은 급여를 계속 가져갔어요. 근데 그게 끝까지 갈 수 있겠어요? 결국은 1997년에 부도가 났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분식회계를 한 규모가 3조 원 규모에 이르렀더라고요. 그 당시로 엄청난 분식회계를 했어요. 지금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도 오너가 없잖아요. 산업은행이 관리해. 산업은행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다 공무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어요, 거기도. 자, 그런데 조선 경기가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래서 회사에 적자가 나요. 그런데 적자가 나면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분식을 했어요. 또 여기도 분식회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적자인데 흑자가 난 것처럼 다 했어요. 그래도 쓸 거 다 쓰고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다 들통이 났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대중공업이 그것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뭐 시위하고 뭐 야단 법석이 난 그겁니다. 이게 지금 노동자 해방구, 노동 해방이 이루어졌던 기업들에서 벌어진 일인 거예요. 노동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노동자가 자기가 갖고 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는 거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노동 해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디에서는 해방이 될 수 없느냐? 경제법칙에서는 해방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소비자가 안 사주면 가져갈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방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기업이 부도가 나는 거예요. 자, 부도가 안 나는 방법이 있지요. 어떤 방법? 나라에서 거기다가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어느 정도까지지만 아직까지 심각하게 그 정도는 아니죠. 대우조선해양 한 6, 7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이제 민영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안 하고 수십 년을 갔던 그런 나라가 있죠. 그게 바로 아르헨티나인 겁니다. 국가 전체가 다 노동해방구가 됐던 나라, 그 아르헨티나.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 이야기는 페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페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1943년에 쿠데타를 일으키죠. 예. 그래서 이 좌파 파시스트들이 무솔리니 같은 생각, 실질적으로 나치 당원들인 겁니다. 이 페론도 그렇고 이 쿠데타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나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집권을 했죠. 그래서 거기 주역 중에 하나인 이 페론 대령이었어요. 이 사람은 노동부 장관이 됐어요. 노동부 장관이 되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그야말로 이제 노동자들에게 퍼주기를 시작한 겁니다. 뭐 최저임금만 올린 게 아니고 그냥 급여 전체를 다 올려버린 거예요, 다. 그리고 돈 모자란다 그러면 다 그냥 뺏어서 주고 국가 돈으로 주고 이렇게 되니까 근로자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했죠. 정말. 그야말로 구세주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1946년에 이 사람이 1943년에 노동부 장관이 되는데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1946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국민적인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런 정책을 펴는 거죠. 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도 수출 산업이 굉장히 강했어요. 한국처럼. 근데 그 수출 산업은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수출이지만 그 나라는 농업 가지고 엄청난 수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출 강국이었는데 그 수출하는 기업들의 돈들을 다 내수로 돌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노동자들에게 막 베풀어주고 그러니까 뭐 노동자들이 그야말로 영웅으로 받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직장마다 노조가 생기고 그 엄청난 숫자의 노조원들이 페론의 지지 세력이 된 거죠. 강력한 지지 세력이 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돈 찍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세금 걷어서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찍어서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화폐가 남발이 되겠죠?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가지고 막 나눠주면 화폐가 종이 쪽지가 되잖아요, 휴지 쪽이. 그래가지고 인플레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 기둥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색깔별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1946년부터 1952년, 그러니까 페론이 집권을 해가지고 처음 6년 동안의 지금 경제 상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색깔별로 다 다르잖아요. 빨간색이 뭐냐면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1946년 대통령이 됐을 때 한 15% 정도 인플레이션이 있었어요. 이미 그 전부터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있어 왔죠. 그 쿠데타가 일어난 후부터. 그런데 이게 1951년에 가면 인플레이션이 50%까지 올라갑니다. 한 해에 물가가 50%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월급을 올려주더라도요, 결국은 노동자들의 주머니는 가벼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 임금이라고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하늘색으로 돼 있는 그 그래프입니다. 그게 보면 1946년, 1947년을 이렇게 꽤 높다가 이게 그 다음부터 떨어져가지고 1950년부터는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국민소득도 떨어져요. 국민소득은 여기서 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그 그래프입니다만은 이게 보면 1949년부터 0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워낙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왜 높아졌느냐? 통화를 남발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게 지금. 자, 그러니까 다 아우성이 났잖아요. 노동자들도 아우성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패론도 별수가 있어요? 별수 없죠. 긴축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돈도 없고 돈을 찍으려고 하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물가 오른 거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죽겠다고 하니까 그걸 긴축을 했어요. 긴축을 하니까 더 죽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반대 세력이 또 힘을 얻잖아요. 노동자들이 죽겠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쿠데타가 날 것 같으니까 페론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망명을 하죠. 1956년인가 뭐 그렇습니다만은. 자, 이게 말이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파퓰리즘. 노동자 천국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질곡인 겁니다. 처음에는 다 퍼줄 수 있어요. 기업가들 거 뺏어서 노동자에게 주고 또 세금 걷어가지고 노동자에게 주고 할 수 있어. 그러다 안 되면 돈 풀어가지고 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10년 못 넘어가요. 물가가 올라가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조일 수밖에 없잖아요. 조이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신자유주의가 어때니? 뭐 이런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이런 악순환을 아르헨티나가 겪게 되는 겁니다. 그 후로. 이 과정을 페론이 시작을 한 거죠. 여기 보시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2000년 이후에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 추이예요. 여기 보시면 15%에서 뭐 많을 때는 아직도 40 몇 %씩 이렇게 인플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이 그래프 있잖아요.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의 역사라고 하는 이 그래프. 이거는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영국 잡지에서 작성을 한 건데 여기 보면요. 1989년, 90년 이 무렵에는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율이 2000%에서 20,000%까지 갔어요. 돈이 그냥 휴지 쪽이 된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페론 때 시작한 그 악순환의 사이클이 계속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파가 돼도 그렇고 좌파가 돼도 그렇고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왜? 국민이 견디질 못하는 거죠. 국민이 어려우면 정부 보고 돈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정부는 무슨 돈이 있어요? 돈 찍어주든가 세금 걷어주든가 뭐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결국은 국민들의 자업자득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파퓰리즘 국가들은요 국민들의 자업자득이에요. 국민이 나라가 경제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알아도 무책임하거나 그런 상태에서는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돈 몇 푼 지어주면 그냥 좋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나라가 심각한 내전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노동자 천국을 만들려면요 세상을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누어야 되잖아요. 억지로. 그러면 세상은 다 적인 거예요. 내 편 아니면 적인 거예요. 그럼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적으로 간주되는 그 사람들은 또 똑같이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계속해서 쿠데타, 폭력 시위 뭐 이런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르헨티나가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민노총이 이 폭력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처럼 되지 않으려면. 법을 세워야 됩니다. 민노총도 법을 지켜야 해. 민노총도 폭력을 쓰면 똑같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 원칙을 분명히 해야 돼요. 법을 똑같이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해서 성공한 지도자가 있어요. 성공한 나라가 있죠. 영국, 대처수상. 영국도 이 노조가 엄청났었죠. 네. 1945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영국의 노동당이 집권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영국이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가 됩니다. 한 30년, 거의 한 25년 동안 노조가 지배하는 국가가 된 거죠. 근데 대처가 집권을 했어요. 그 대처에 반대를 해가지고 영국의 탄광노조, 최대 노조죠. 여기가 파업을 한 거예요. 대처는 그냥 법대로 집행을 한 겁니다. 대처가 이겼죠. 그건 레이건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같은 시기에 레이건이 집권을 했어요. 그런데 그 레이건의 정책에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그 미국의 공항의 항공 관제사들이 파업을 일으킨 거예요. 항공 관제사가 파업을 하면 비행장이 마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 어떻게 했냐? 11,000명인가 다 해고를 해버렸어요. 그냥 다 해고를 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뽑아버렸어요. 그리고서 규율이 잡힌 거죠. 법치가 잡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걸 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국민들이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요구를 해야 돼요.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요구하고 국민들이 민노총에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마라. 법을 지켜라.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무조건 잡아넣는다. 이 원칙이 분명히 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처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